정세가 복잡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우주기지에 도착한 김정은이 방탄차에서 내리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푸틴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배석자들이 있는 확대 회담은 1시간 30분, 단독 회담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우주기지 도착부터 회담 후 이어진 만찬까지 총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받고 북한은 그 대가로 정찰 위성 등 첨단 군사 기술과 식량 등을 받는 거래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거래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란 점인데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Мы сказали очень твердо, что больше санкций не будет проти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такую же позицию заняли наши китайские партнеры.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재차 경고했습니다. 4년여 만에 이뤄진 북러 회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미국에서 아주 적절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 왕따들의 동맹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절박한 거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재래식 무기를 좀 많이 갖다 쓰고 싶은 거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많이 수출하는 식량, 에너지, 비료 이거를 얻어오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 거래는 양쪽이 다 남는 장사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기존의 이제 제재나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왕따 확정이죠. 더더욱 왕따 확정. 근데 어쨌든 저게 좀 더 확산이 될까 봐 우리나라는 지금 걱정하는 거죠. 저기서 뭐 핵 기술이라든가 핵장 기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보통 예측하는 바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미일 동맹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 반대급부로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잖아요. 그럼 북중러가 이제 급속히 가까워지고 다만 북중러 사이에서는 한미일과 같은 강고한 대우를 이루기가 지금 힘듭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그렇지가 않고 다만 이제 북한은 지금 신났을 겁니다. 김정은 만세 부르고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열병식을 하는데 전쟁 중인 나라에 국방장관이 와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적 위치를 올려놓은 겁니다. 왜냐? 한미일이 딱 하나가 되잖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브릿지 헤드라고 하거든요. 앞에 딱 나갔는데 제일 첨단에 선 게 누구냐면 한국이고 남한이거든요. 라고 하면 이걸 막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북한이 갖는 그 전략적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즐기고 있겠죠. 러시아가 지금 너무 급하거든요. 왜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하루에 포탄이 몇만 벌에 사용되는데 그걸 갖다 생산을 못해요, 지금. 그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진 유일한 두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이에요. 냉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포탄은 벌써 이미 그쪽에 야시장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북한 포탄이. 그러니까 바그너 그룹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대북 제재가 엄청나게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대북 제재 말이 대북 제재지 둘이에요. 국경잡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아니면 러시아거든요. 예.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를 갖다 딱 터주면 사실 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유엔의 안보리 제재라는 게 완전히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가가지고 러시아 너희들 뭡니까? 그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은 했는데 그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다만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가 훨씬 과거보다 더 불안정해졌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소련 같은 경우도 우리가 1990년대 노태우 대통령 때 국방정책 일환으로 해갖고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사실요.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하기로는 한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까지 승격됐습니다. 그래갖고 러시아도 남북한에서 균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분명 우리가 입장을 분명하게 미국 쪽과 서방 쪽에 확실하게 붙고 또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시고 또 최근에 와서는 우크라이나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러시아도 사실 어떤 글을 우리가 좀 밀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빌미를 합니다. 제공했다. 빌미를 상당 정도 제공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그 중요한 파트가 누락이 된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죠. 노태우 정권 때는 전 세계가 거침없는 세계화가 아주 시작이 되던 네. 그런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국방 정책을 열심히 했던 거고. 근데 그 30년이 끝나고 지금 전 세계가 다시 대립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무시하고는 마치 우리 정부가 뭘 주도해서 이런 분위기를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건데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북한이랑 만난 그 상세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원하면 제공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식의 그 견제 속에서도 또 이 긴장을 높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저는 네. 지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주변에 긴장이 자꾸 일어나는 것처럼 전 그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눈에 띄는 이번에 그 외교적인 행보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아세안하고 G20에 가서 중국 리창 총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외교적인 행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자기 영향력 속에다 막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북중러의 굉장히 약한 고리인 중국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지금 가까이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죠. 중국한테 당신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반복해서 지금 리창 총리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또 안심시키는 그런 그 효과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